네, 오늘 4월 6일 하락 출발한 국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하체기의 증시 콜센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파란불이 대체적으로 많이 켜져 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시장의 영향은 그대로 지금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국내 시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1%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는 선방을 좀 잘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선방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6% 하락 마감했었고, 그 다음에 S&P 500이 1.26%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세가 크게 나왔어요. 4.53% 하락이 나왔지만,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잘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를 좀 보면은 최근에 단기간에 지금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이 단기적인 올라온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니까 연준 쪽에서의 그 레이얼 브레이너 연준 이제 지명자죠. 부의장 지명자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온건적인 이제 발언을 했던 이제 지명자였는데,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이제 이야기는 이제 5월 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기축에 대해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가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축소를 좀 시작하고 금리를 또 연속해서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17년부터 해서 2년간 진행된 대차 대표 축소 때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이 말고도 엑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도 5월 4일에 회의에서 50bp 인상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좀 보시면은 시장이 조금 빠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어때요? 약간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면은 어때요? 단기적인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이사들, 연방은행 총재들 봤을 때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구나 하면서 이 올라온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인상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한 달 정도 남아 있거든요. 5월 4일이니까요. 그러면은 5월에 금리 인상할 이야기를 지금 벌써 한 달 전에 하고 있다라는 것은, 5월에 인상한 그 시점에 보다도 앞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다가 미리 선반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다가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올라온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한 달 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게 미리 선반영으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명분이 있어야겠죠. 왜 금리를 올리는가에 대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6%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2019년 5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게 또 명분을 받쳐주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두고 시장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반영으로 조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전쟁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지만은 민간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공분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현 정부가 G7 EU가 새로운 제재를 좀 하는데, EU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수입이 금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와줘야 할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상승세가 나왔었죠. 여기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현재 환율도 0.5%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그다음에 이번 주 초반에 제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숨고르기가 나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숨고르기가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숨고르기가 짧게 나오든 길게 나오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잡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숨고르기가 나오면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여기에서 숨고르기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숨고르기가 코스닥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숨고르기가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들, 특히 시세가 안 나온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주도를 하는 업종, 이게 섹터가 없습니다. 잠깐 하루 이틀 가고 나서 바뀌고 또 순환이 되고 들어가니까 시세가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자리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예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려면은 새로운 이런 성장주에다가 정부 측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산업보다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다가 투자를 할 거니까,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시 이제 코스피로 와서 좀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에서 그다음에 3,100까지는 우리가 한번 정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가장 접점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좋은데, 그러지 않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때도 장기적인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몇 프로 정도, 뭐 10%에서 뭐 많게는 한 20% 정도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20% 넘게 좀 빠졌다가 중간에 한 10% 정도, 또 10% 이상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에서 3,100까지 우리 기대를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드려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숨고르기는 나온다. 하지만 이 숨고르기가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숨고르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제가 예상 수치로 말씀드렸지만은 3,000에서 3,100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에서 1,000포인트를 기준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물가가 정말 많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상승하면서 10년 3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산으로 해서 석유류 같은 경우는 31%, 외식 같은 경우는 6.6% 급등하면서 특히 액식 물가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때이죠. 1998년 4월 이후에 24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압박을 받으면서 이 물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앞으로 이 물가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승패가 가릴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런 기사만 보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통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을 우리가 어때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음식료주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런 마진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생각 외로 1분기 쪽에서의 그 실적들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음식료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미리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어떤 선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런 업체들이 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 가을에 라면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러다면서 선차적으로 이런 업계들이, 음식료 업계들이 물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주식을 투자해서 또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음식료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뭐 테마 정도 볼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정책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70%좀 폐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 좀 판이 짜진다라고 하는데, 자, 문재인 정부 측에서 2019년도에 6월에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좀 확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0년까지 30에서 35%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전과 석탄 발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폭 감축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50년까지에서는 탄소 중립, 그리고 85년까지는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공격적인 에너지 정책을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좀 바꾸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인수위에서 원전을 복원을 하고 에너지를 안보를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24년에 이 4차 에너지 기본 수립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년 앞당겨가지고요, 올해 다시 또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의 원설 달력에 대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도 수명을 좀 늘릴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전 관련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한전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 뭐 1년 볼 게 아니다. 이거는 정부가 5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정책들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테마들을 좀 보면은요, 이런 관광 업체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시간 외에 이제 서울시 쪽에서 장기 사용 상수 강론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화성 밸브라든가 동양철강, 누보테, 한국철강도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성 밸브 같은 경우도 17% 넘게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를 높게 잡고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주철강 같은 경우도 시가를 높게 잡았다가 급등했다가 지금 시세를 지금 반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 거래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날 거래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반납을 좀 하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철강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양철강은 그쪽에 관광 쪽에 상수도 관련해서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동강철강 그리고 부국철강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정부가 미국의 철강 커터제 재협상을 촉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에서 공정과 경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과의 재협상 우선순위가 다른 그런 부분 이야기. 유럽이라든가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협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커터 제한 조정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깨에 좀 맞춰서 진행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산주들, 뭐 사조 오항이라든가 사조 식품들이 그다음에 동원수산 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이유 쪽에서의 수입 금지 조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수산주들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뭐 그전에 이제 이게 명태 쪽 관련해 가지고 수입이 이제 안 하겠다. 자기네들 이제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전 이제 주주했던 한국 코퍼레이션이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아니다.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올라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수산주 이어서 또 환탑이라든가 미래생명자원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인 거고요. 누보라든가 그다음에 체시스, 그다음에 효성 OMB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이런 독일 쪽에서의 공급망 우려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전쟁뿐만 아니라 독일 쪽에서의 화학기비죠. 바스프 쪽에서의 공장 가동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이죠. 뭐 신성홀디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뭐 상한가 직전까지 지금 앞두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뭐 대두 가격이라든가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밀 가격 이런 가격들이 다시 또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런 손해보험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 종목들 뭐 세종, 그다음에 뭐 노랑푸성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인데, 뭐 격리 해제, 그다음에 뭐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오늘 11시에 또 이야기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거의 뭐 푸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일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월 30일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섹터들, 테마들은 골고루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를 해도 하락 종목이 지금 양쪽 시장 보면 배 이상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31개, 하락 종목 592개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10개가 상승하고 있고 1000개가 넘는 1050개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을 때 숨고르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5월에 FOMC 한 달 앞두고 금리 인상 소식에 미리 뭐 주가에 좀 선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환율까지 상승을 하고 이후에 러시아 추가 제재 이슈에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숨고르기를 할 시기다. 이거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물가 상승에 따른 소해주, 음식료주, 비료, 사료, 뭐 수산주 말씀해 주셨고요. 윤석열 당선인 관련한 에너지주, 철강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전 장기로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섹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그 섹터를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네, 스마트카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쪽에 좀 이제 많이 장비들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는 지금 이제 반도체 수급 쪽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 쪽에 조금씩 이제 숨이 좀 트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 IT 쪽으로 해서의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낮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 쪽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마트카 쪽으로 좀 중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기계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UAM이죠. 도심 항공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퀄컴 쪽에서 자율주행 업체 있죠. 어라이버를 좀 인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스웨덴 자율주행 업체이죠. 이걸 이제 인수를 좀 완료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율주행의 부분에 있어서 뭐 애플 쪽에서도 뭐 애플카 쪽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모든 분야 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스마트카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섹터, 자율주행 관련된 것과 스마트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될지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좀 세코니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주의를 좀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달이었죠. 3월 좀 중순 말 정도에 내부회계 관리 정비에서 비적정 사유를 좀 해소를 하면서 이제 투자 주의 종목에서 이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정밀 카메라 렌즈 이제 전문 업체이죠. 뭐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광학 부품 및 LED 확산 렌즈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 쪽에다가 납품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삼성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핸드폰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게요. 아마 카메라의 성능은 올라갈 것이고 또 카메라도 장착 개수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렌즈 행사된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핸들 조작에 따른 이제 후방 주차의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메가급 하소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카 기술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스마트카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메가급 디지털 카메라든가 그 다음에 조향 연동 카메라 그리고 차선 인식 그리고 차선 유지 지원 그다음에 전방 추돌 경고 그다음에 인터넷 카메라 하이빔 어시스트, 그다음에 운전자 졸음 인식,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리스,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쪽하고도 우리가 연계해서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사로서는 이제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르노 삼성, 그다음에 미국 제텍스 등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수요처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쪽이 또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또 세코니스가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기어에 VR 렌즈를 좀 공급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연계해서 주가들이 좀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세코니스의 좀 주가를 좀 보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주가가 좀 빠졌어요. 과거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뭐 세코닉스가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2013년도 때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작년이죠. 코로나 터졌을 때 이 가격대가 최저점. 예. 진짜 바닥이었다. 찐 바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35였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장기적으로 상승을 나왔다가, 또 장기적으로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후에 단기적인 상승에서 보시면은 조정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2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61선만 이제 살짝 돌파하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대비해서도 선방을 좀 잘하고 있죠. 현재가가 지금 10,000원인데 뭐 10,000원 정도에서 현재가부터 해서 충분하게 뭐 9,500원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충분히 대응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격대를 열어 놓으시고요. 분할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손절 라인은 뭐 121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9,0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13,150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13,15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세코닉스 찝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안 그래도 보니까 뭐 레이더, 라이다, 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요. 세코닉스가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제조업체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목표가는 14,15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숨을 고르게 했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3,100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뭐 좋은 종목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음봉으로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매수 기회로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상황들 그리고 종목, 섹터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